자, 이제 이 LC 렉서스의 어떤 쿠페 모델의 정점에 있는 이 모델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진짜 디자인을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차는 거의 디자인에 의존하는 비중이 제 생각으로는 90% 이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때요? 한눈에 봐도 정말 위압적이지 않나요?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팬더의 이 높이가 타이어가 끝나는 지점에서 더 올라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납작하게 내리누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딱 붙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전면부 디자인이 흘러갑니다. 라이트 디자인도 이 차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언뜻 봤을 때는 사실 디테일이 여기저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실제로 점등 면적은 제 주먹 하나 정도, 사실 이 부분에 모든 LED 모듈들이 집약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 데일라이트 쪽 화살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방향지등이 버티컬 타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날카로운 선들은 장식적인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렉서스다운 엄청나게 큰 스핀들 그릴이 센터 부분에서 아찔한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 그릴 패턴이 이 입체적인 느낌들을 훨씬 더 반짝반짝하게 잘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컨버터블 모델과 쿠페 모델은 사실 얼굴 쪽에서는 구별되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쿠페 모델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V8 엔진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으로 덮여져 있는 렉서스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컨버터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연흡기 8기통 엔진으로만 오기 때문에 일반 렉서스 로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C 모델은 전형적으로 이 롱 노즈 그리고 뒤쪽으로도 어느 정도 데크를 가지고 있는, 쿠페에서는 뭐 3박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좀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래도 앞쪽과 이 루프 라인과 또 뒤쪽에 트렁크 라인이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3박스 형태의 쿠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긴 이 팬더의 면적, 정통 후륜구동 베이스인 거를 아주 잘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이 윈도우 벨트 라인의 움직임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윈도우 라인은 루프를 따라 수평하게 쭉 흐르면서 이 C필러 후면부까지 크롬 장식으로 연결돼서 굉장히 길게 속도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글라스를 부드럽게 둥글게 말아 올린 후 이 두 점이 만나지 않고 다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평행하게 달리는 이런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은 루프가 계속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주면서 또 동시에 그 어느 쿠페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이 LC만의 측면 윈도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슈퍼카의 이미지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사실 도어가 살짝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듯 하다가 이 끝단 부분부터 엄청난 볼륨감을 가지고 바깥쪽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미드십 슈퍼카들처럼 이 부분에 이렇게 인테이크 인렛이 마련이 되어 있죠. 장식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뒤쪽에 휠하우스 쪽으로 빠지게 되는 공기 통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릴이 되겠고요. 자, 측면부 디자인이 두 개의 다른 곡선의 이 형태를 이용해서 컨버터블 라인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탑이 이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루프가 덮이는, 사실 이렇기 때문에 닫아놨을 때에도 심지어 쿠페 바디보다도 훨씬 더 늘씬한 속도감이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탑을 완전히 수납해 놓은 상태에서도 이 뭔가 정통 로드스터에 가까운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느낌들을 아주 똑똑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뒤쪽으로 오게 되면 테일램프나 범퍼의 디자인들은 쿠페와 컨버터블 모델들이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쿠페 모델에만 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납식 윙이 되겠죠. 네, 그 속에서 자동으로 올라오거나 혹은 버튼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날개를 펴고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지붕에 이 카본 파이버의 패턴 보이시나요?
컨버터블 모델이 주는 캔버스 탑이 주는 어떤 낭만도 있지만 쿠페 모델은 이런 카본 루프의 적용을 통해서 꽤 스포티하고 약간 젊은 감각, 렉서스 브랜드에서는 사실 카본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소재였는데 이 차량을 통해서 이 LC의 어떤 추구하는 감각이 어느 방향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사실 가운데 부분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네, 여기 테일램프 우측 끝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뒷부분에도 이렇게 앞쪽에 렉서스의 L 로고자를 그대로 형상화한 동일한 입체적인 패턴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요, 자연흡기 5.0L 8기통 엔진 버전 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6기통 엔진에도 뒤쪽에 있는 테일파이프가 총 4발이 달려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꽤 스포티한 구성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에 머플러가 4개가 달려있는 부분에서 살짝 제 마음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요. 그럼 먼저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LC500H 쿠페 주행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엄청난 슈퍼카의 포스를 내는, 하지만 초대형 럭셔리 쿠페라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의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바로 렉서스의 LC500입니다. 근데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H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3.5L V6 엔진과 그리고 대략적으로 60마력 정도의 추가 파워는 전기 모터의 구동력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기안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LS의 이 대표 기안 모델에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굉장히 자신 있게 접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포츠 쿠페에도 과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연비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의 누적 평균 연비가 리터당 12km 이상의 숫자가 찍혀 있는 걸 봤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을 시작하면서 한번 다시 리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행을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에 맞게 에코 모드보다는 이 차는 오히려 성격상 컴포트 모드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징징 하는 소리 들리시죠? 네. 특별한 장난감이 차 안에 하나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차 실내에 앉아있으면 진짜 좀 호사스러운 실내로 잘 꾸며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대가 만만치 않죠. 지금 거의 1억 8천 정도 되는 몸값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마 같은 가격대급에서 이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차를 찾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즘 렉서스의 실내는 아방가르드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전투기 콕핏 안에 이렇게 푹 운전석이 빠져가지고 조종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시트 자체가 주는 착자감은 꽤 편안하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시트의 높이가 그렇게 낮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완전 퓨어 스포츠카의 성향보다는 약간 GT 개념의 조금 더 이제 시야도 넓게 쉽게 확보할 수가 있고 엉덩이에 쿠션도 좀 도톰하게 있는 이런 시트 구성인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뭔가 이 사이드 볼스터나 허벅지 옆에 측면에 이 볼스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비는 좀 더 주행을 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진짜 파워트레인이 분주합니다. RPM이 살아났다가 또 꺼졌다가 기어 단수가 수시로 바뀌었다가 하는데, 이 변속기도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주계 전기 모터의 회전수 차이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무단 변속기 형태를 만들어내고, 추가적으로 유성기어 세트를 하나 더 더해서 가상의 10단 변속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70km 정도인데 9번째 기어비가 걸리면서 1000rpm으로 순항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뭔가 기술력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은근히 좀 노출시켜 보고 싶었는지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쓰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조합으로 변속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뭔가 딱 정확하게 하나의 기어비에 물려서 가고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1000rpm의 고정 상태입니다. 계속. 근데 그 상태에서 8단, 9단을 넘어가면서 속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기묘한 체험입니다. 이런 느낌이라면 오히려 CVT의 약점보다는 CVT가 갖는 장점과 기존의 다단화 변속기가 갖는 장점, 그 두 개를 같이 취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단이 걸렸어요. 여전히 RPM은 1000rpm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엔진이 꺼졌습니다. 네, 지금 속도가 70에서 80 사이 정도 제한 속도를 따라서 달리고 있는데 EV 모드예요. 처음에 저는 LC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 있었어요. 뭐 이 차는 일단 무게도 2톤에 달하고 순수한 스포츠카 쪽보다는 GT 아니면은 그냥 대형 세단의 쿠페 버전, 네, 약간 이런 느낌의 자동차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 하체 감각도 마냥 물렁물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행을 약 10여 킬로 정도 해본 결과 그렇게 물침대 같은 그런 하체 특성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노면의 충격이나 요철 이런 부분들을 살짝 읽어드릴 수 있는 정도의 좀 활발한 차체의 이 상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차의 무게가 2톤에 달한다라는 사실은 진짜 아주 잘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의 이 반응에 대해서 앞쪽 차축과 앞쪽의 이 노즈가 따라오는 이 느낌이 정말 상위권이에요. 글쎄요, 앞에 245mm 정도 되는 폭의 타이어가 2톤의 이 거구를 다루는 것 치고는 이 스티어링의 센터 필링이 정말 예리합니다. 살짝만 당겨도 바로 지체 없이 따라와요. 네, 전반적인 주행 감각은 굉장히 젊은 층이 선호할 만한 느낌의 타깃이 맞춰져 있습니다. 굳이 이 정도까지 조여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연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약간의 정체 구간이 있는 시내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와 지금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는데 15km 이상이에요. 물론 이런 1억대 후반의 차종에서 연비를 아주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입니다. 좀 이상하지만 모르겠어요. 저게 매력을 느껴요. 저는 이렇게 우아한 실내 고급 이 인테리어를 갖추고 이렇게 멋지게 생긴 자동차가 그렇게 알뜰하게도 달릴 수 있다는 거, 대단한 하이브리드 기술력의 결과물이다라는 만족감이 더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의 스포츠 주행성은 어떻게 될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는 저의 실망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 사운드가 가상 사운드인 것 같지만 아니 이 우쌩하는 이 소리 뭐죠? 자, 전기 모터가 풀로 파워를 보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막 몸이 이렇게 탁 파묻히는 그러한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상보다 스포티하다고 느꼈던 거는 사운드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상 사운드 같은데요. 어쨌든 그 사운드와 그리고 또 약간의 그 슈퍼차저 같은 음색,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스포티한 감각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달리는 속도보다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자동차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뭔가 시속 100km 이상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EV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여러 재미를 주는 자동차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 럭셔리 스포츠카 영역에서 진짜로 어떤 여유로운 주행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탁 터진 하늘을 맞이할 수 있는 컴포터블 모델이 더 지겨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뒤통수도 2개 더 있는 8기통 버전이면 좋겠죠. 지금부터는 LC500 컨버터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C500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렉서스 이미지를 떠올리시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뭔가 굉장히 좀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타이까지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메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될 텐데요. 이 LC500 컨버터블은 마초적이에요. 렉서스 브랜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흐트러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LC500 컨버터블에도
6가지 주행 모드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노멀, 그리고 컴포트와 에코가 있고, 스포츠 S, 스포츠 S 플러스, 그리고 스노우 모드까지 해서 6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에 놓게 되면 배기음이 명확해지거든요. 그 걸걸한 8기통의 사운드가 아니고 약간 소프라노 톤의 정말 그 고운 모래알 위를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8기통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컨버터블 전용 옵션 중에 하나인 넥 히터가 있습니다. 넥 워머. 이 뒤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목 주변으로 이렇게 불어나와서 겨울철에 오픈 에어링을 즐길 때 쓸 수 있는 요긴한 기능인데요. 이거 뭐 겨울에만 쓰지 않습니다. 아침에 바빠서 머리 다 못 말리고 나왔을 때, 네, 이럴 때 따뜻한 바람 켜놓고 하면 아마 드라이 사운드가 거의 회전 한계에서 퓨얼 컷이 걸릴 때는 하는 이 소리, 사실 레이서 입장에서는 저 소리를 들으면 일단 실패한 건데 저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렉서스 브랜드하고는 좀 안 맞는 약간 아메리칸 머슬의 느낌도 살짝 납니다. 그리고 쿠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컨버터블 모델은 서스펜션의 감각이 한층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노즈의 업다운, 네, 이런 피칭 모션들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급가속하면 약간 고개가 들리고요. 떼는 순간에는 노즈가 다운으로 처박히는, 네, 쿠페에 비해서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차체의 강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 차의 이 플로어 하부 부분에는 알루미늄 브레이스가 마름모 모양으로 2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체의 강성이 쿠페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가 훨씬 더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한 어떤 차체 강성의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팅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렉서스에서 다운시프팅 할 때 이런 소리가 날 거라고는 기대를 못했어요. 자, 이 10단 변속기, 사실 10단 변속기는 제 기준으로는 그냥 평균점을 겨우 줄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게 일반적인 크루징 영역에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사실 매뉴얼로 이 패들 시프터를 당겨가면서 변속을 할 때에는 어떤 때는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요, 또 어떤 때는 한참 기다려야지만 변속이 따라오기도 하고, 지연되는 패턴이 들쭉날쭉합니다.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한 0.8초 정도 이상의 딜레이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노즈가 2단에서 풀가속은 정말 차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그게 이걸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쉬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은 이 루프가 열리고 닫히는 그 과정 동안에 얼마나 더 기다리고 얼마나 더 내가 스위치를 붙잡고 있어야 되나, 근데 그 과정을 그래픽으로 탑이 작동되는 순간에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픈 에어링 애호가들이라고 한다면 이 기능을 정말 반겨하실 것 같아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점이 하나 있다면, 사실 저는 이 차를 운전하면 지긋한 신사가 된 것처럼 굉장히 여유롭게 오픈 에어링을 즐기게 될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붕을 열어도 이 차 가지고 있는 이 엔진의 어떤 유혹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RPM을 좀 올리고 이 엔진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때 비로소 재미가 완성되는 자동차이거든요. 좋네요. 이 탁 트윈 바다와 함께 정말 오늘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의 렉서스 LC 컨버터블과 함께 평온하게 달리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확실히 하체 감각이에요. 쿠페는 생각보다 약간 좀 단단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컨버터블은 우리가 렉서스의 응당 기대하는 한 번 정도 여유롭게 바운스를 가지고 넘어가는 그러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출력인데 더 부드러운 하체, 적극적인 하중이동, 이런 부분들에서 운전 재미를 찾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컨버터블 모델이 더 좋은 동반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우, 기어를 내릴 때마다 정말 뒷범퍼에서 누가 그냥 드럼통을 엄청 치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요. 이 차 터널 안이나 저런 고가도로 밑을 통과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랄 정도의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LC 쿠페에는 회전 반경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컨버터블 버전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 반경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얌전한 드라이버라고 해도 분명히 이 차를 운전하시는 동안에는 패들 시프터를 이용해 기어 변속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LC500 컨버터블의 가장 큰 선물은 지붕이 열려서 이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쪽이 막혀있는, 옆쪽이 뚫려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또 이 차의 소리가 어떤 메아리를 치면서 들릴지 얌전하게 통과하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한 번 더 갑시다. 우와, 정말 주변 공기를 다 찢어 놓을 것 같은 그러한 함성입니다. 미쳤다. 와, 미쳤어. 뭐랄까요, 이 차를 과연 렉서스 쇼룸에서 같이 놓고 팔아도 되나? 이 차는 별도 매장에서, 별도 쇼룸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가 다른 렉서스들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차가 화가 나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루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고속으로 크루징을 하는 이런 조건에서도 리터당 15, 16km 정도를 발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등속 주행을 쭉 해준다라는 그러한 전자에서 말이죠. 이 탑을 닫고 얼마나 또 정숙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이 LC500 컨버터블이 이 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탑의 구조가 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쿠페, 이 럭셔리 쿠페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어떤 정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탑의 구조를 이용해서 외부와의 어떤 풍절음을 감소시키려는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행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헤드레스트 안에는 제 귀 근처에서 들리는 소음을 측정하는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소음의 주파수를 역위상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약간 노이즈 캔슬링 되는 그 이어폰을 꼈는데 살짝 틈으로 들어오는 외부 소음의 이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데요. 속도를 높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이 8기통 엔진이 육중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엔진 사운드가 이 캐빈 안을 완전히 좀 감싸게 돼요. 일상적인 도로 환경 속에서 만나는 이런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놀랍게도 이 차의 이 어마어마한 중량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쿠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컨버터블 모델 역시도 거구를 억지로 끌고 간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움직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승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컨버터블에 8기통 엔진만을 놓고 하이브리드 조합이 없었을까? 컨버터블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지붕을 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결론입니다. LC500H 하이브리드 쿠페 모델은 물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차는 컴포트 모드로 다룰 때가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붕이 열리는 LC500 컨버터블 모델은 역시나 이 여러 개의 주행 모드 중에 단연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